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 솔트룩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알쏭달쏭한 좀 모순적인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전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바로 다트, DRT에 올라온 공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100%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추측이나 미래 예측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오직 공시된 팩트만을 가지고 솔트룩스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무려 316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그마치 119억 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돈은 이렇게 많은데 손실은 이렇게 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솔트룩스의 역설이 뭔지 정의해보고요. 그 다음엔 재무제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긍정적인 신호와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 관전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라는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이 숫자들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먼저 이 표를 딱 보시죠. 2025년과 2024년 실적을 비교한 건데요. 한눈에 봐도 좀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매출은 줄었고 손실폭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매출부터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459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그러니까 한 9.4% 정도 줄었는데요. 회사 측 설명을 보면 이게 주요 고객사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서 AI 관련 예산을 좀 늦게 집행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순손실이에요. 마이너스 58억 원에서 마이너스 119억 원으로 이건 거의 2배 이상 불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사실은 실제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계상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이제부터는 좀 반대로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 그러니까 강점과 기회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트룩스의 가장 큰 무기, 바로 이겁니다. 316억 원. 이게 다 현금이에요. 이 빵빵한 현금 쿠션 덕분에 회사가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솔트룩스 역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이 현금을 그냥 까먹기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R&D 비용 부담은 정부 지원금으로 좀 줄이고 있고요. 또 자회사들을 합병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없애는 그런 내부적인 체질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장부상 손실이랑은 다르게 실제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조 원 규모라는 이 공공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그럼 솔트룩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직면한 경고 신호들도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약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뼈아픈 건 본업이죠. 핵심 사업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 여기에 다이퀘스트 같은 자회사들이 계속 적자를 내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깎아먹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은 확 늘었고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담은 여전하고요.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손실의 비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건데요. 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예전에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는데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사채의 회계상 가치를 다시 계산해 봤더니 어라? 장부상으로 38억 원 손실이 잡힌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건 그냥 장부상 숫자일 뿐 회사 통장에서 실제로 38억 원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장부상 손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위험 신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 이걸 유동부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려 227%나 폭증했어요. 이 때문에 회사의 단기 체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이라는 지표가 확 나빠졌습니다. 490%에서 202%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1원의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5원 가까이 있었다면 지금은 2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이 막 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앞으로 썰트록스의 방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리스크, 바로 부채 도미노입니다. 아까 그 전환 사채 기억나시죠? 만약에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 이 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야, 만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냥 지금 원금 돌려줘.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갑자기 회사에서 엄청난 현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자회사의 늪입니다. 다이퀘스트나 쿠버 같은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못 내면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룹 전체의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회사의 발목을 잡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바로 수주 절벽입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서 새로운 일감이 안 들어온다면 지금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결국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미래 먹거리가 마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솔트룩스의 공시를 보실 때 이 세 가지 지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수주 잔고. 둘째, 실적 개선의 열쇠를 쥔 자회사 순이익. 그리고 셋째, 단기 안정성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 이 숫자들의 방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회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쫙 종합해보면 지금 솔트룩스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겠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동안 멈춰있던 공공기관 일감이 터지기 시작하고 자회사 합병 효과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잘 되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시장은 계속 얼어붙고 손실은 쌓이는데 그 와중에 투자자들이 돈까지 빼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차가운 시장 상황 속에서 솔트룩스가 과연 이 316억 원의 현금 쿠션이 다 달기 전에 이 나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부적인 노력만으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힌트는 곧 발표될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